정도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합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6등급 3경주 출발했습니다. 부산경마제 3경주입니다. 3화 데이스타입니다. 저는 절대적인 포기라고 봐요. 이 마필이 한 번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경주거리가 1300입니다. 8번마 시선광탈이 제어하고 타면 더 뛰어요. 8번 놓고 4번이요. 8번 시선광탈과 4번 데이스타, 7번 경주거리 1600m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제4경주 시작. 4경주입니다. 3번 찬란한 미소는 승급전입니다. 만약 4kg의 감량까지 가지고 있는데 여러모로 봤을 때 유리한 조건이긴 사실입니다. 3번 찬란한 미소가 어거지로 선행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승막감을 높였습니다. 3번 놓고 5번, 6번. 6번 타임스펙과 함께 1번. 이제 2018년이 1년밖에 남지 않아. 아니, 1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아. 11월에 마지막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참 빨라요, 세월이. 눈 감았다 뜨니까 또 1년이 갔고, 또 이제 그랑프리 경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랑프리 경주가 다다음 주인데, 올해는 뭐 팬투표도 없고, 경마 팬투표도 없고 해서 조금 섭섭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마사유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경마 인구가 늘어날 일이 없죠,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뭐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경마 사업 자체가 좀 활성화되면, 거기에 또 상반돼서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점점 이렇게 가둬놓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비리가 생기고, 부정이 생기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중요하진 않고요. 지난주에 경마는 괜찮았어요. 금요일날 경마에서 첫 번째 승부처였었죠. 8번, 4번이었었는데, 데이스타의 8번과 시선강탈. 요거 한방막권을 제가 때렸죠. 그래갖고, 복승식이 30 몇 배 나오고, 쌍승식이 40 몇 배 나왔는데, 아닌가요? 네, 어쨌든 간에. 상당한 고배당을 승부를 하면서 한방막권을 적중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하루가 아니었었나. 근데 후반부에 더바가나 메인 승부처는 다 놓쳤죠. 개쓰게 됐고요. 그거 하나만 잘했습니다. 일요일날은 또 괜찮았어요. 일요일날은 3, 4경주가 한대건에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였는데 그대로 3, 4경주 다 적중을 하면서 부산은 나름대로 한대건이가 잘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좀 있었죠. 서대문의 KT 저라고 화재로 인해서 제가 토요일날 음성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요일날도 한 6경주까지인가요? 음성 녹음을 하지 못했고 다행스럽게 이제 후반부 경주는 음성 녹음을 하면서 부산 거는 다 녹음을 했고 승부 경주는 다 녹음했었죠. 서울 승부도 메인 승부처 다 잡아내면서 녹음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참 전화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녹음이 안 되면 어차피 문자 정보는 시행을 하니까 무통장 문자라든가 060 문자를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원망전화가 많아. 왜 음성이 안 되냐. 알려줘라. 그래서 맨날 가르쳐달래. 문자 신청하면 될 것 같다가. 내가 착하잖아. 뭐 안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지. 이번 경주는 2번 놓고 뭐 사시고요. 1번 놓고 뭐 사시고. 나는 매출은 계약살 나고, 여러분들은 날로 얻어먹고, 그런 한 주가 아니었었나. 어쨌든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음성정보 녹음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저도 좀 많이 화가 났었는데, KT한테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죠, 제가. 어찌됐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음성과 문자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무통장 문자라든가 음성정보, 오늘 같은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음성정보를 녹음을 못한다 하더라도, 문자 정보는 제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안 나가요, 밑에. 그냥, 코리아레이스나 검빛 게시판, 아니면 에이스 경마, 책자에는 제 무통장 계좌번호 나와 있으니까,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잘해봐야죠. 상당한 혼전 가능성이 좀 내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큰 경주 하나 있어요. 뭐 큰 경주 같지도 않은데 브리더스컵 이세마들의 강자를 뽑는 서울에서도 많은 마필이 내려갔고요. 또 부산에서도 내놓으라는 마필이 많이 나왔으니까 일요일날 경마예요. 일요일날 경마에서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짜여져 있다. 그것도 일요일 경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구를 하고 싶다. 이번 주는 월말이고 하고 11월의 마지막을 항구를 하면서 정리하고 싶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은 난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 근데 꼭 신이 내려주는 것 같아, 부산은. 부산 정말 요즘 아주 가관의 똥찌입니다. 뭐 아주 발악을 하는 것 같이 인기 1, 2, 3, 4, 5위가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꼴찌 마피들끼리 무슨 대끼리 마콘처럼 들어오고 있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런 분위기가. 저는 뭐 어차피 복귀를 위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경주마다 어떻게 뛰어왔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더 터지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돼서 정말 경문 팬들이 경마장을 찾아서 즐겁게 경마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한대건은 이번 주도 공부한 대로, 준비한 대로 방송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는요, 3,5,8열, 3,5,8열, 8경주가 더버가미 승부처고요. 제주용마는 2경주와 4경주. 오늘 또 특이한 게 부산이 10개예요. 부산이 10개고 제주가 2개, 제주가 5개입니다. 2개는 뭐냐, 씨. 그러니까 부산이 한 경주가 줄었죠. 원래는 11경주를 계속 펼쳐오다가 10경주라고 제주를 이제 한 경주 늘린 건데, 이게 다음 주에 또 바뀌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아쉬워요. 한 경주가 더 있는, 저는 부산이 더 있는 게 좋아요. 제주는 지들끼리 막 다 잊혀먹기 때문에.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뭐 일주일 만에 말이 나와갖고 뛰는데 좀 답답한 경마가 제주용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주용마 지금 분위기도 안 좋죠. 조기사들 많이 제재받고 관리원들도 제재받고 자르지는 못하는 거지, 마사회 입장에서도. 경마가 시행이 안 되니까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버젓이 벌금형이나 뭐 마방 정지라든가 이런 것만 받고 다시 마방을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공정 경마하고 부정이 없는 경마입니까? 그죠? 정보를 다 팔아먹었던 놈들은 다 하나같이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도 못하는 마사회가 정말 병신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항상 이 표본을 보여야죠. 본보기를 보여야지만 겁이 나서 안 하는데 송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겠죠. 제주는 제주대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부산경마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산경마 1경주고요. 정조로 1300, 12마리 마필들. 뭐 신마도 있고 기존에 뛰어봤던 마필도 있고, 지난번에 데뷔 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죠. 2번 바람의 꿈과 7번 담양 최강. 아마도 현장에서도 7번 담양 최강 쪽에 아마 인기가 더 실릴 것 같긴 해요. 데뷔 전은 졸전이고 담양 최강. 뭐 별거 없어 말이. 기대기도 하고. 그 주행이 똑바르지가 않았어요, 데뷔 전 때는. 근데 지난번에 외곽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쥐어짜니까는 은근히 버텨요. 근데 걸으면 이건 되겠다, 다음에는 이제 좋아졌구나,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버티는구나. 서울의 김용근 기수가 내려가서 말 한마디 얻어 탄 겁니다. 원래 김용근 기수가 서울 기수이기 때문에 내려가니까 뭐 워낙에 부산에서 활동했던 기수잖아요. 태워주죠. 또 부산 주로를 워낙에 잘 알고 있는 김용근 기수이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지만, 이게 그렇게 쌍대가리로 팔릴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신마들이 아주 좋았다라는 마필도 없어요, 사실. 해당 경주에 같이 출전했던 2번마 바람의 꿈은 발주한 이후에 추돌을 좀 심하게 했죠. 외측 있는 마필과 추돌을 하면서 지정신이 아니었었고, 그래도 밀어서 좀 가담을 시켜놨는데 끝걸음은 더 안 나오는 모습. 뭐 추돌의 여파일 수도 있고, 실전에 첫 데뷔 전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경황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걸음은 안 나왔어요. 조기 때 모습은 이상은 없는데 이것도 애매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신마들은 선행감은 장땡이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아마도 객관적으로는 뭐 출마 담양 최강의 선행을 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얘가 그렇게 발주가 아주 뛰어나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선두권에 가담을 하겠지만, 이걸 조금만 이겨낼 수 있는 마필들이 안쪽에 있다면 이건 충분히 이변의 여지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은 3번 동방워리어고요. 이 마필은 주행검상 모습이 나쁘지 않았었죠, 사실. 하지만 실전에서 선임권을 가담을 시켰었는데 모래를 안 맞고 외곽 전개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직선주로에서 이제 샌드위치가 되면서 모래를 맞으니까 갑자기 뒤로 빠집니다. 이제 우리가 경마장 용어로는 야, 뺏겨놨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 모래 반응이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인기가 실리고 졸전을 치렀는데, 이게 발주가 그렇게 느리지가 않습니다. 또 안쪽 게이트고.
그리고 정동철 기수가 이걸 주행검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조기도 했고,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필이 아예 내빼버리면 모래를 안 맞고 안쪽에서 충분히 견뎌내기 있지 않나.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3번 동방원입니다. 오마 액턴 스탯에도 주행검사 모습은 나쁘지 않았고요. 너무 걸어가는 모습이라서 크게 메리트는 없는데 이 마필도 순발력이 있죠. 선행을 주도한다면 이 두 마필 중에 4번과 5번 사고를 칠 수 있고요. 6번과 딥마인드는 명문마방 19조의 마필입니다. 8월달에 주행검사를 받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출전하지는 않았죠. 이게 매니피 새끼예요. 우리 꽃이라는 이제 옛날에 떴던 그 마필이 이제 처음으로 자만을 생산해낸 건데 체형이 괜찮아요. 의외로 괜찮고 또 상위고래 마필과 병합을 할 때에도 의외로 말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19조는 이렇게 말을 좀 덜 만들어지면 잘 안 내보내는 마방 중에 하나고, 또 주행검사는 개차반을 받아도 그 안에 말을 많이 만들어서 실전에서 덧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조교땡의 모습만 보면 6번과 딥마인드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한 발을 가지고 있는 10번 원더풀 벨리가 지난 데뷔전에서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팔리는 건데, 글쎄요. 11월 달 초에 뭐 파행도 있고 했던 마필이라서 마냥 그냥 경적으로 1300 늘렸으니까 유리하겠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안쪽에 있는 마필이 좀 더 선전을 기대합니다.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3번 동방 어려워예요. 뭐 7번 당한 최강이 바로 4번을 물고 나가든가 아니면 4번을 넘어가려고 할 텐데 4번, 7번으로 끝이 날 수도 있고요. 2번, 4번, 5번, 6번, 7번인데 4번을 놓고 하든 7번을 놓고 하든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번과 5번, 6번 이 생활의 마필은 어떻게든 조합을 해서 4번을 놓고 한다면 배당 메리트가 좀 있죠. 4번을 놓고 하는 쪽으로 컨셉만 나쁘지 않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이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눈에 보이는 마필이 있죠. 바로 6번 닥터티즈입니다. 특이한 이력이죠. 데뷔한 이후에 2세마 대상경주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의 경주, 거기에 다 출전을 합니다. 9월 30일 경주에서는 기술적으로 선행을 나가면서 강자 틈에서도 버텼고, 10월 28일 경주 김해시장배에서는 아예 이제 발주가 좀 좋지 않았죠. 상당히 외처로 기대가 나면서 추돌을 해서 밀려버리니까 아예 경주를 포기해버리더라고요. 물론 당일날 뭐 인기마도 아니긴 했지만 그때는 마필 상태도 너무 안 좋았었고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3월 라오나레스가 상당히 발이 빨라서 선행을 실패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들하고는 사이즈가 틀리죠. 그래도 2세마 중에서는 강단이 있는 마필들과의 경주였었고, 3월 라오나레스는 그냥 뭐랄까요, 이제 막 데뷔를 하기 시작한 마필들과의 경주였기 때문에 닥터 티즈의 근성을 쉽게 무시는 못할 거예요. 저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마필로 보고요. 다른 마필들도 괜찮은 마필이 많아요. 3월 라오나레스도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리고 졸전이지만 끝걸음이 살아있었던 느낌이었고요. 8번 금강칠보도 데뷔전은 졸전이었지만 지난번에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뛰니까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더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마필들이 개진상이 될 수 있죠. 잘 못 붙어요, 말이. 좀 밀어주고 때려주고 해야지 붙는 마필인데 결국은 마지막에 다른 마필이 쓰니까는 굉장한 파워를 보이는 거지, 앞선에서 버텨버리면 이것도 타이밍 잡기가 애매할 수 있는데, 10번과 토아메이스도 못 뛴 거는 아니지만 똑같은 면라이고요. 8번과 10번이 좀 다소 못 붙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결국 막판 한 발을 살려야 되는데 이 주류가 가벼워버리면 그 앞에서 다 버텨버리는 거예요. 팔리긴 하지만은 과연 이러한 추입형의 마필들을 놓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 1번과 타이틀 코드도 아직은 뭐랄까요, 완성된 걸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개된 변화를 보였고, 이번 매스팩터는 팔린다 하더라도 10원짜리라 뺄팅하고 싶지 않은 걸음 변화가 없는데 이건 팔리더라고요. 해당판을 보니까 아마 현장 가면 팔릴 수 있어요. 10원 리슨 투미도 주행검사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중속으로 선행을 가는 마필이니까 안쪽에 빠른 상황에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번 라운레 RS, 6번과 닥터 티즈, 이 두 마필 중에 충마 선정을 하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4번, 6번. 그거 한 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도전한다는 8번과 10번. 그러니까 인기만데 4번, 6번, 8번, 10번이 다 인기만데 충마감으로는 4번과 6번 중에서 선정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번, 10번이
뒷심은 있어도 4번, 6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밀려만한 마필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리하겠고요. 자, 부상경마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달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부상경마 3경주. 경주로 1300, 12마리 마필들. 전형적인 똥말들이죠. 배당판에서는 뭐 2번마 골든샤프, 7번마 마루짱, 뭐 9번마 마이타이, 뭐 10번마 해피드래곤 이러한 마필들이 거의 근소한 차이 없이 좀 팔릴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2번마 골든샤프가 데뷔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발주가 느리지 않았는데 선행을 가지 못하면서 꾸역꾸역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번에는 경주거리를 1300으로 늘렸지만 나름대로는 선행을 욕심을 내볼만 하죠. 안쪽에 2번 게이트고 다른 마필들이 발빠른 마필들이 없어서 처음으로 데뷔한 이후에 선행 강공작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9월 8일날 이제 거세를 하고 두 번째 경주였었거든요, 직전이. 거세한 이후에 또 나아진 모습도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할 것 같고. 하지만 한대건은 이마필을 놓고서 승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진마들이거든요. 그리고 선행마가 없다는 걸 알고 경주거리 1300에 정확히 어느 시점에 가면은 거리에 묻어질까라는 것을 조금 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타이밍만 잡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욕심내겠죠. 돈 벌려고 하겠죠. 자, 그 마필만 찾아낸다면 항불안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한대건은 이미 찾아놨고요. 현장에서도 큰 이상만 없다면 한대건의 마음속의 충마, 한대건이가 놓고 때리겠다는 충마는 따로 있다. 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이번 상경주는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네. 인기권 안에서 끝이 날 수 있는데 사실 이 인기마들이 지난번에 입상을 하고 순위권을 했던 게 거의 어부질이 가까워요. 네.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은 절대 아니니까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3경주 책임지고 지난주에 40배짜리 배당 한 방으로 때려드린 것처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상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 이 경주 역시나 가관의 똥집이죠. 상당히 어렵게 짜여진 경주입니다. 뭐 배당판에서는 이 전사의 질주가 내가 오야야 이런 식으로 팔리고 있지만 이게 깨져도 전혀 할 말이 없지 않나. 편성덕에 등 떠밀려 팔리는 거지 전사의 질주가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으로서는 사실 크게 믿을 만한 마필은 아니죠. 경주의 조건은 괜찮아요.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관람했다가 깨우락질 했는데 선행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 조건만 괜찮은 거지 말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3번도 마찬가지. 자, 5번 초동러쉬는 조금은 더 보여줄 걸음이 있죠. 이 정도는 아닌데 데뷔전이 7월 달에 뛰고 나서 데뷔전이 상당히 많이 늦어진 마필인데 준비가 안 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경주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전 이게 다는 아니라고 봐요. 또 이 마필이 맘만 먹으면은 충분히 선두권의 가담도 가능한 마필이라서 원래 실전 데뷔전에서 졸전을 펴었던 마필, 또 3세의 마필이고 2세의 마필이고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마필들은 그때보다는 그 다음 경주에 빛을 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5번 초동모씨 관전과자 보였고요. 6번만 늦취입하는 마필이고 9번만 엣지 오브 위너는 서울의 이철경 기수 같아요. 이게 9전 동안에 보여준 걸음을 보면은 올라오다 많은 걸음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산에 익숙하지 않은 이철경 기수라고 한다면 글쎄요. 차라리 이 마필보다는 주구장창 끌어서 기수를 너무 괴롭히는 시모 썬데이 글로리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상마 4경주는요. 이마 전사의 질주가 올 수도 있죠. 우승도 할 수 있지만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5마 초동러쉬 이 마필을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기권을 다 산다 하더라도 배당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큰 이상만 없다면 현장에서 5마 초동러쉬 한번 현장에서 관심 가져보시고 공략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런 경주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 뭐가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경주고 아직 전력이 이렇게 완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저 마필들이. 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시원한 한 방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오픈을 해드리면 2번, 3번, 9번, 11번. 이게 아마 인기말 겁니다. 네 마리가. 2번, 3번, 9번, 11번. 한대건 역시 이 네 마리의 마필만을 가지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변마가 한 마리가 있어요. 사실 별그리다 같은 마필들이 선행을 받아버리면 거리를 줄여놨기 때문에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가져가기에는 좀 오버한 것 같고 2번, 3번, 9번, 11번 뭐 다른 마필 C와 시크릿 메모리가 배당판에서 좀 더 인기를 끌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근본이 똥말입니다. 선두권에 가담해서 지구력이 항상 없었던 마필. 지난번에 이렇게 뛴 것만 해도 좀 대단하다고 봐요. 외곽에서 부담량 늘어나고 있는데 무리한 전개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보고 10번 스타우먼도 어리버리하게 팔려요. 하지만 늦추입을 하는 마필이니까 좀 그렇고 다른 마필들은 누리는 게 없잖아. 자, 문제는 충과 싸움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막권을 살 수 있는 배당판의 인기만 그거 누가 하는 거 몰라. 여러분도 알죠. 2번, 3번, 9번, 11번이 인기만 거 여러분도 압니다. 배당판 열리면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와의 틀린 점은 뭐냐면 저는 이 경주를 승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충마 잘 세워서. 그러니까 충마를 잘 세우면은 적중할 수 있지만 충마를 못 세우면 알면서도 틀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경주가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배팅을 잘못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잖아요. 아니 밥은 있는데 전부 다 뭐 시금치, 콩나물 맛이 없어. 맛이 없는 반찬만 있어. 맛있게 먹어야죠. 밥을 먹으려면. 고기 반찬 가져와봐. 자, 한대건이가 여러분들 입에 그 고기 반찬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 이번 경주 충마 잘 세워서 근무하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원하게 고기 반찬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한대건의 단통막권 이번 5경주 반드시 확인하시고 돈 따시는 경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상에만 6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한 경주. 뭐 우열이 약간 드러나 보인다? 예, 일본 파워터치가 워낙에 많이 팔리니까 좀 찝찝해요. 사실 데뷔전 때 잘 뛰었죠. 사실 못 뛴 거림이 아닙니다. 4마신 차이가 났는데 이게 선행을 주도했을 때의 경주력이죠. 이 친구가 발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발은 빠를 수 있어요. 중소가 빠르니까. 근데 게이트 이탈 자체가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이트 이탈은 느린데 안쪽 공간이 항상 열리는 게 1번 게이트잖아요. 주구장창 밀면은 선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보다 3번 엄블랑이라든가 6번 쿨민트 이러한 나피들이 1번 파워터치가 그 밀고 나오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선행을 주도해버리고 파워터치를 가둬버리면 파워터치는 여지없이 모래를 맞고 주행을 해야 됩니다. 불안하죠. 뭐 이게 압도적인 현장에서 인기마일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1번 게이트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나피들은. 차라리 외곽이 낫죠. 외곽에서 중속을 밀어서 전부 다 감아 엎어서 자기가 선행을 가버리면 더 쉬운데 1번에도 주전차 밀고 나오는데 자꾸 앞에 뭐가 아른아른 그럼 막아버려. 한마디로 좆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1번 파워터치가 그렇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지만 아예 그래서 경우의 수가 반반이다 보니까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충간을 놓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3번 엄블랑이 좋냐? 그것도 아니야. 선행 가서 그냥 자빠지는데 뭐가 좋아. 6번 쿨민트는 강공호지를 보이고 있죠. 정영래라는 신인 기수에 만약 3.5kg. 그러니까 매번 경주 때 팔리고 졸졸이잖아요. 더 뛰겠지 했는데 매번 덜미가 잡힌다든가. 그것도 아쉽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난번에 아예 졸전이었고 56.5 다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던데. 감량 기수인 정영래 기수를 태웠으면 얘는 모래를 다 맞아봤죠. 따라가는 전개도 다 경험해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주를 푸셨기 때문에 정말 6번 쿨민트를 놓고 하고 싶지 않은데 경주의 조건이 괜찮아요. 네, 감량 기수에. 6번 쿨민트를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죠. 10번 말리블루라든가 뭐 10번 로얄트리 이러한 마피들은 전형적인 늦추입형의 마피들이다 보니까 과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이냐. 2번 벙글벙글도 많이 살아나는 모습. 2번, 10번, 11번이 다 늦추입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번과 파워터치만 부러지면 우리는 항구를 하죠. 6번을 놓고서 2번, 10번, 11번을 공략을 할 거니까 6번, 1번 막권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안에 갇혀버려갖고 못 들어와라. 어디까지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액면상으로 보면 1번과 파워터치가 데뷔전에서 3마신 이겼어요. 이거 대단한 말이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게 정답은 아니다.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한대건은 현장에서 큰 이상만 없다면 육구마 쿨민트를 강량 기술 이용하고 강공호지를 보이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하고 이번에 실패하지 않겠지. 입상을 하겠지. 6번을 놓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7경주 넘어갑니다. 10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1300m. 이것도 시험 무대에 올라온 마필들이 많아요. 10번마 티아라 위너가 가장 대표적이죠. 지금 연승행제를 얻어을 하면서 6등급과 5등급을 그냥 넘어온 마필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가 약했죠. 그리고 또 중간에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당연히 선행을 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단독 선행을 나서기에는 안쪽에 있는 발빠른 마필들이 쉽게 자리를 내줄 여지는 없죠. 뭐 그걸 또 넘어서 선행을 간다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발주가 느린 마필은 아니고요. 하여간 10번마 티아라 러너를 놓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집중한 맛이 없지 않아 있다. 3번 킹라이언 괜찮아요. 뭐 여러 개 많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개편성에서 마이너스 2.5kg의 감량에 안쪽 게이트를 차고 앉았습니다. 뭐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쁠 거 없고. 7번은 지난번에 선두권을 가담을 했다가 졸전인데 경주거리를 1300으로 줄였어요. 얘가 딱 1000m 1300원까지는 뛰죠. 1400원 좀 오버했었고. 8번 퀸 오브 캐틴도 거리를 줄였죠. 지난번에 1400 뛰었다가 이번에는 1300. 이게 발주가 느리지 않습니다. 순발력도 있고 뭐 10번이 튀어나갈 정도면 8번 마필이 선행을 주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하겠고. 문제는 9번 천하감동이죠. 차분하게 참고 가다가 한 발을 쓰는 유형인데 지난번에 거림이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이 약하니까 올라온 거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의심은 되긴 하는데 어차피 선행 싸움에서 뭐 10번과 8번 그리고 뭐 6번 뭐 3번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 좀 뭉쳐나갈 여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무리한 마필은 10번이고 그렇다면 그만 천하감동에게도 막판에 한 발은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수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경주입니다. 3번을 놓고 할지 9번을 놓고 할지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10번마 티아라 위너를 충마로 놓고 승부를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돌이 1600m 한대원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6등급 3경주 출발했습니다. 부산경 먼저 3경주입니다. 3번 데이스타입니다. 저는 절대적인 포기라고 봐요. 이 마필이 한 번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경주거리가 1300입니다. 8번만 시선광탈이 제어하고 타면 더 뛰어요. 8번 놓고 4번 드려. 8번 시선광탈과 4번 데이스타, 7번 경주거리 1600m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제4경주 시작. 4경주입니다. 3번 찬란한 미소는 승급전입니다. 만약 4kg의 감량까지 가지고 있는데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유리한 조건이긴 사실입니다. 3번 찬란한 미소가 어거지로 선행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승막감을 높였습니다. 3번 놓고 5번, 6번. 6번 타임스펙과 함께 1번. 금요일 경마 하이라이트죠. 금요일날 가장 어금니꽉 깨물고 참고 있다가 제대로 맞고 한번 사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기복형이에요. 뭐 8지는 10마 질주 최강이라든가 7마 용구, 뭐 8마 조이풀 스토리, 10마 보고 있나 어느 한 나필이 이 경주에서 쌍대가리를 자신합니다. 택도 없죠. 전형적인 기복형 마필들의 경주고요. 앞으로 이 마필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3등급에 올라가서도 정말 맹활약을 펼치겠다? 네, 그러한 명마가 없습니다. 없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자기 컨디션이 올 때 한번 입상하고 우승하고 그리고 내내 땅 파죠. 그런 나라입니다. 정리는 기본이고요. 도대체 우리가 뭘로 안골아야 돼요? 이것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한대거장 이런 기본 확률이 상당히 싫어요. 맞추기도 어렵고 뛰었다 안 뛰었다 하니까. 근데 제가 이 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삼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한대건이가 자신 있는 경주. 한대건이가 이번에는 이 마필은 온다. 대가리 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충마가 있기 때문에 믿고 오십시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8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9경주로 넘어갑니다. 8마리 피들이 출전했고요.
이해가 안 되는 마필이 8번마 천녀의 태양이에요. 승급전에 인기 1위만을 팔리고 능력 부진당해요.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는 정말 개차반같이 뛰죠. 아예 걸음이 안 나왔고 재결시에 올라갔었어요. 이걸 여타여타 얘기를 했겠는데 어쨌든 뭐 능력 부진 당한 마필을 뭐라고 좀 얘기하긴 그렇고요. 이것도 선행 또 물 건너 갔죠. 선행을 성공할 수 있다면은 좋겠는데 그만큼 대가성 선행을 치고 나와야 될 겁니다. 이번 뭐 경연한 질주가 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2번, 8번이 경합성으로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과연 경주가 어떻게 나올까. 8번의 입장에서는 지난번과 다르죠. 8번은 아예 지난번에 밀려쓴 상태에서 모래를 맞았고 이번에는 2번 옆에 붙여만 가도 모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천녀의 태양이 단순히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배당 만약에 최저 배당으로 깜빡깜빡 거리니까 여러분들은 맞고 사기 싫고 아유 정막가는 텄다야 이러면서 안 살려고 하시겠지만 경주의 조건만 보면은 안 될 것도 없어요. 모래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2번만 경연한 질주는 경주 거리를 줄이고 선행이기 때문에 좀 더 봐줘야 될 것 같고 1번은 영광의 신화, 3번 메이플 클래식. 이 3번 메이플 클래식은 계속 바깥으로는 기대죠 말이.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제주행검사에는 없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5번 배가베는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감량이 있고 7번 아델스타도 최근 경주 모습 보면 걸음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서 조심할 필요 있고요. 부산경마 구경주는 사실 2번, 8번을 버리고 싶은 건 저도 똑같거든요. 근데 경주의 조건을 보면 못 버리겠어요. 현장에서 좀 더 판단해 보겠고요. 2번, 8번 말씀드리면서 2번 놓고 1번, 그리고 5번, 7번 이런 나피들 현장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8번으로 끝이 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예. 근데 뭐 우리 조성공 교수가 또 삽질을 해주시면서 이 마피를 외곽에서 주행을 안 하고 안쪽으로 쳐박아 놓으면 아주 가간의 똥집이겠죠. 또다시 꼴찌에서 주행검사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악랄해요, 부산은. 예. 부산 조교사 기수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악랄해요. 인기 1위만 가지고 이 마필이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매번 바깥으로 추입하는 마필이 안쪽에서 추입을 하고 있고 뭐 기수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티가 나는 게 많죠.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알겠는데 웬만하면 욕을 안 해요. 예. 다음에 써먹으려고. 다음에 그 마필이 반드시 올 걸 아니까 자 구분만 해놓죠. 제 음성정보에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정보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부산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2번의 아필이 출전했고요. 또 여기까지 서 있죠. 한 달에 메인 승부처인데 8번 월드데이. 부산량이 56 올라갔다 하더라도 뭐 57도 아니고 58도 아니고 59도 아닌데 이거 못 이겨내겠습니까? 56kg 젊어져 보지 않았던 놈도 아니고. 다만 이제 경주라가 2000만 타다 보니까 월드데이가 무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버릴 수 없는 마필이라고 보고. 후차권에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를 골라서 때려야 됩니다. 한 대가만 눈에 들어온 마필이 있어요. 3번, 뭐 4번, 5번, 뭐 10번 이런 마필들 팔리는데 여기서 버릴 것도 있고요. 또 안고 가서 우리가 주력 한 방을 때려야 되는 막건도 있습니다. 뭐 놓고? 8번 월드데이 놓고. 월드데이가 현장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면 이거 놓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 모든 오감과 안테나를 세워서 월드데이가 부러질 여지가 있다. 일말에 부러질 여지가 있다. 전 과감하게 이 마필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보여지는 액면상으로는 8번 월드데이지만은 이것에 대한 불안 요소는 나만 알고 있다. 현장에서 공개드리도록 하겠고요. 부산경마 10경주는 한 달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마지막까지 가시는 길 깔끔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 10경주 한 달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일 경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개드리면서 정리할까요? 한대근의 승부처는요 3, 5, 8, 열 3, 5, 8, 열 8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2경주가 4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날 뭐 내일은 목요일이죠. 예, 토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역시 취재 들어가서 좋은 내용, 알찬 내용 가지고 올 테니까 토요일 경마도 많은 관심,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